대한민국 자영업의 포식자들, 프랜차이즈와 건물주가 설계한 잔혹한 폭탄 돌리기.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의 지표인 118만 명 창업, 108만 명 폐업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모순과 개개인의 절박한 생존 투쟁이 얽힌 비극적 서사시입니다. 왜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불나방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강제성, 심리적 기재, 그리고 사회적 약탈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 이거 참 많은 분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꿈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그 꿈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그 꿈부이랑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 사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새로 문을 여는 가게가 몇 개나 될까요? 무려 118만 개입니다. 118만 개. 여기에는요, 정말 평생 모은 퇴직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은 대출금, 그야말로 전 재산과 모든 희망이 다 담겨있는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자본과 꿈이 이 시장으로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 같은 해에 문을 닫는 가게는 108만 개입니다. 무려 108만 개의 가게가 그냥 서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118만 개의 희망, 바로 뒤에 108만 개의 절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요. 정말 이 시장이 얼마나 잔혹한지 그 현실을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이 혹시 거대한 자본 도축장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마치 개인의 꿈과 자본이 들어와서 속절없이 갈려나가는 그런 곳 같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비유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자영업이라는 게 사실 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마지막 남은 동아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평생을 회사에 몸바쳐 일한 우리 중년 직장인들, 이분들한테는요, 정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5-6도라고 하죠. 50대, 60대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란 소리까지 듣잖아요. 그렇게 직장에서 밀려나면요, 재취업 시장,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럼 남는 선택지가 뭘까요? 사실상 두 개밖에 없어요. 저임금 단순 노동하면서 자존심 구기거나, 아니면 퇴직금 전부를 싹 다 걸고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 내 마지막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그 딜레마가 딱 보이죠. 지옥의 두 가지 선택지. 왼쪽은 뭐예요? 서서히 굶어 죽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얼마 안 되는 퇴직금 까먹으면서 정해진 가난을 맞이하는 거죠. 이건 뭐 확실한 손실이에요. 오른쪽은요, 한 방에 모든 것을 걸기. 실패 확률이 무려 90%. 하지만 만에 하나, 그 10% 안에만 들면 내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확실한 손실보다는 불확실하더라도 큰 이익 쪽에 본능적으로 끌린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실패 확률이 90%나 된다는데 왜 다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좀 슬픈 심리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비극은요, 사실 사업계획서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인건비, 내 노동력의 가치를 빵 언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왠지 사고가 안 날 것 같잖아요? 딱 그 심리예요. 내 가게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손님한테 조금만 더 친절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바로 이 내가 하면 다르다는 믿음이 사실은 시장 전체가 가진 거대한 시스템적인 위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더해집니다. 바로 생존자 편향이라는 건데요.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봐도 다 뭐예요?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뿐이에요. 대박난 청년 사장, 월 매출 1억 신화. 근데 그 뒤에서 조용히 망해 나간 108만 명의 이야기는 아무도 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오직 살아남은 소수의 성공담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도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직업이 없다, 논다는 건
사실상 사회적인 사망 선고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매달 적자가 나더라도 어떻게든 유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밖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그 사회적인 정체성. 이게 내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심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이 판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영업 시장이라는 게 왜 이렇게 계속 굴러갈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망해도 다른 누군가는 그걸로 반드시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마치 카지노처럼요. 하우스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 하우스는 누구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바로 최상위 포식자들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랑 부동산업자, 그리고 각종 플랫폼 기업들, 배달앱 같은 거요. 또 창업 컨설턴트나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연 가게가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상관없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내 가게가 잘 되든 망하든 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려요.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 소장농. 예전에 소장농들이 자기 땅도 아닌 데서 뼈 빠지게 일해서 지주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내 가게에서 정말 밤낮 없이 일하는데 그렇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은 결국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임대료로 건물주한테, 수수료로 플랫폼 기업한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 구조를 정말 날카롭게 꼬집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정말 잔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실패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또 다른 실패의 밑거름이 되면서 이 비극이 끝없이 순환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차린 가게가 망했잖아요. 그 사람의 자본은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다음 사람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폭탄 돌리기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1번, A라는 사람이 평생 모은 퇴직금을 쏟아부어서 가게를 차려요. 2번, 안타깝게도 사업이 망합니다. A씨의 자본은 그냥 증발해버렸죠. 근데 3번, A씨가 쓰던 비싼 장비들이 중고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4번, B라는 사람이 이 헐값에 나온 장비들을 사서 훨씬 적은 초기 비용으로 비슷한 사업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앞사람의 푸는 물이 다음 사람한테는 싸게 창업할 수 있겠는데 하는 기회로 둔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독한 비극의 순환,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더 열심히 해라, 네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제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사회 전체의 설계도를 아예 새로 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이 모든 위험을 혼자 다 짊어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그 충격을 좀 흡수하고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좀 촘촘하게 만들고요. 프랜차이즈나 플랫폼들이 너무 과도하게 수수료떼어 가는 거, 이런 건 좀 규제를 해야겠죠.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를 막고 가장 중요한 거, 꼭 치킨집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우리는 결국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 이 거대한 도축장과도 같은 구조 안에서 과연 한 개인이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오늘날 수많은 사장님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닐 겁니다.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설령 넘어지더라도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밑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사회적 바닥, 바로 안전망이라는 거죠. 결론으로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의 지표인 118만 명창업, 108만 명폐업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구조적 모순과 개개인의 절박한 생존 투쟁이 얽힌 비극적 서사십니다. 왜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불나방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강제성, 심리적 기제, 그리고 사회적 약탈 구조를 정리해드립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